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915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915일차 더 시스템 154페이지. 네, 154페이지에 소리를 밑에서 세 번째 줄부터 할게요. 네. 유명 배우들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가지 패턴을 발견하게 된다. 스타가 되기 전부터 거실이나 뒷마당 무대 삼아 연기를 펼쳤다는 것이다. 아이치고는 배짱 있는 행동이다. 남들 앞에서 연기하는 쑥스러운 상황을 감수하는 것이다. 근데 이제 어린 시절에 막 연기를 무대 삼아서 거실 앞마다 그러니까 쑥스럽지만 뭔가 한다 그러는데 이런 분들은 안 쑥스러워요. 우리 생각이 쑥스러울 것 같잖아요. 우리가 연기력이 없는 사람들이 뭔가를 하는 것 자체가 쑥스럽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어린 시절부터 이런 게 이제 전업에서부터 막 하다가 나오신 분들이 이런 걸 막 한단 말이에요. 연기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그 요새 그 왜 화사인가요? 화사하고 박정민인가요? 막 뜨잖아요. 갑자기 뜨게 됐잖아요. 박정민 같은 경우에도. 복을 많이 지었나 봐요. 짓고 있다가 이제 막 뜨게 되죠. 이런 사람들은 쑥스러운 상황을 감수하는 것이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쑥스러운 상황을 감수하지 않고 이런 분들은 편안해요. 그냥 이렇게 연기하는 것 자체가 익숙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업에 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거. 어떤 거를 주로 많이 전문성 있게 하다 왔는지를 이렇게 찾아보는 거. 그게 이제 잘 지켜보다 보면 어느 선에서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쑥스럽지는 않을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네. 볼게요. 빌 게이츠와 스티브 잡스의 전기를 살펴보면 둘 다 젊은 시절에 테크놀로지 분야에서 불법적인 위험을 감수한 것을 알 수 있다. 빌 게이츠는 학교 단말기에 연결되어 있던 중앙 컴퓨터를 해킹하며 기술을 연마했다. 스티브 잡스와 위즈니악이 처음 만든 제품은 장거리 통화 네트워킹을 해킹해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장치였다. 이처럼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들은 종종 그 분야의 재능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봤을 때 위험을 감수한다지만은 그 저희 제 동생 같은 경우에도 위험을 감수한다기보다도 그냥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어릴 때 그 벽시계가 옛날에 막 이렇게 돌아갔잖아요. 벽시계를 끄집어서 다 분해해가지고 다시 조립을 해서 걸어 놓는데 어릴 때니까 분해는 했는데 조립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감수하긴 하네요. 엄마한테 혼나는 감수를. 그랬던 기억이 떠오르네요. 어릴 때만. 그래서 뭘 만드는 거, 조립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해요. 조립하는 부분들 엄청 좋아하는 부분들이 조금 있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오래간만이시네.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게, 그러니까, 근데 위험을 감수한다라는 생각조차 없어요. 그냥 하고 싶은 거, 궁금한 거, 호기심 있는 거, 이거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어린 시절에 나는 어떤 것에 관심이 있어 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어린 시절의 집요함과 위험을 감수하는 태도로는 재능의 싹만 알아볼 수 있을 뿐이다. 재능의 싹만 성장하면서 여러 재능을 습득하고 성공 잠재력이 있는 길이 빠르게 다양해진다. 그래서 이들 중 어느 길을 선택해야 가장 경쟁력이 있을지 알아내기가 특히 어려워진다. 사진과 소프트웨어 지식에 연관된 일을 택해야 할까? 아니면 대중 앞에서 말하는 능력과 글쓰기 재능에 연관된 일을 택해야 할까? 어떤 길이 가장 생산적이고 유익한 길인지 완벽하게 확인할 방법은 없다. 다만 성공으로 향하는 가장 좋은 길을 포착하는 가장 영리한 시스템은 있다. 그것은 가능한 한 여러 가지 다양한 일을 하면서 일종의 맛보기를 하는 방법이다. 벤처 사업의 경우 단시간에 결과를 얻지 못하면 바로 빠져나와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런 접근 방식은 당신이 여태껏 들어왔던 조언과는 전혀 다른 말일지도 모른다.
성공하려면 어떤 장애물을 만나더라도 끈질기게 매달려야 한다는 말을 듣고 살아왔을 테니까. 그래, 실제로 장애물 극복을 피할 수 없는 과정이다. 하지만 언제 그만두어야 할지를 알아야 한다. 끈기는 중요하지만 바보처럼 붙들고 있기만 하면 안 된다. 그쵸. 끈기는 중요하지만, 네. 나는 그동안 실패한 10여 가지 사업 경험을 통해 그만둘 시기를 결정하는 나만의 지침을 만들었다. 다른 사람들이 계속해야 할지 아니면 그만두어야 할지 고민하는 모습도 유심히 살펴보았다. 나도 끈기가 미덕이라는 착각에 너무 오랫동안 매달려 있었던 적이 있다. 그러다 나는 일정한 패턴을 발견했다. 언젠가 잘 풀릴 일은 시작부터 좋다. 시작이 좋지 못하면 그냥 그 상태가 지속될 뿐이다. 애초에 예정된 실패가 눈부신 대성공으로 탈바꿈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작은 성공이 큰 성공으로 발전할 수는 있지만 실패가 성공이 되는 경우는 드물다. 작은 성공이 큰 성공으로. 부연 설명을 해보겠다. 휴대전화의 역사를 생각해보자. 초기 휴대전화는 통화 품질이 아주 안 좋았다. 통화 도중 끊기는 일이 잦았고 기능도 별로 없었으며 가격도 비싼 데다 주머니에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컸다. 그럼에도 수요 측면에서는 첫날부터 성공적이었다.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결함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 수요는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품질이 예전에 비해 크게 나아지지 않았음에도 수요의 변화는 없다. 휴대전화는 작은 성공으로 시작해서 성장했다. 팩스도 별다른 바 없다. 초기 팩스는 속도도 느린 데다 성능도 믿을 수 없었다. 종이가 걸려 구겨지는 일이 많았고 상대방이 읽을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하게 전송되는 경우는 어쩌다 한 번이었다. 하지만 팩스는 초기부터 수요가 있었고 컴퓨터가 등장하기 전까지 번영을 누렸다. 처음 출시된 개인용 컴퓨터는 속도가 느렸고 가격은 비쌌으며 사용이 힘들고 중단되기 일쑤였다. 하지만 수요는 폭발적이었다. 각각의 사례에서 초창기 제품은 품질로는 성공을 점치기 힘들었다. 여기서 예측 변수는 소비자들이 품질이 좋지 않을 때부터 열광했다는 것이다. 품질이 개선된 제품이 개발되기도 전에 말이다. 미래에 성공할 싹수를 미리 갖췄다고 밖에 볼 수 없다. 폭스가 1989년에 방영을 시작한 심슨 가족은 첫날부터 전국적으로 열풍을 불러일으켰다. 어딜 가든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그거 봤어? 하면서 심슨 가족 이야기를 꺼냈다. 그 못지않게 흥미로운 사실은 요즘 재방영되는 심슨 가족의 시즌 1은 보기 힘들다는 점이다. 나도 봐서 하는 얘기지만 요즘 기준으로 보면 시즌 1이 형편없어서가 아닐까 싶다. 그림은 아마추어가 그린 것 같고 내용은 폭력적이며 미숙한 슬램스틱 코미디다. 요즘 에피소드와 비교하면 시즌 1의 에피소드는 완전히 수준 이하다. 다시 강조하지만 품질로 성공을 예견할 수는 없다. 그보다는 프로그램 질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열풍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으로 성공을 점칠 수 있다. 심슨 가족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미지의 요소가 있었다. 그리고 결국에는 역대 프로그램 중에도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닌 독창적인 프로그램으로 성장했다. 딜버트도 같은 패턴을 따랐다. 나는 1988년에 딜버트의 원본 샘플을 여러 만화 유통회사에 보냈다. 그중 유나이티드 미디어가 계약을 제안했고 1989년에 처음으로 10여 개의 신문사에 딜버트를 연재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하지만 1년 뒤 신문사들의 딜버트에 대한 관심이 뜸해졌고 유나이티드 미디어는 다른 만화가들의
작품에 관심을 돌렸다. 향후 5년 동안 나는 책을 쓰고 인터넷에서 활동하면서 딜버트의 인기를 다시 끌어올릴 방법을 고심했다. 그리고 1993년 나는 만화 여백에 내 이메일 주소를 넣으면서 딜버트는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독자들이 보내온 솔직한 의견을 처음으로 보게 된 순간이었다. 이전까지 나는 주로 친구나 관련된 사람들의 예견에만 의존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내게 비판적이지 않았다. 그런데 이건 정말이지 일반 독자들은 솔직해도 너무 솔직했다. 나의 그림 실력에 그리 놀랄 일은 아니지만 신랄한 비판이 쏟아졌다. 사실 그 정도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정도였다. 그런데 딜버트를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었다. 양쪽 모두 사무실이 배경인 딜버트를 좋아한다는 사실이었다. 그래서 나는 주요 배경을 사무실로 바꾸었고 이는 딜버트 열풍에 기름을 부었다. 하지만 딜버트의 성공을 예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첫 해부터 쏟아진 소수 독자들의 뜨거운 반응 덕분이었다. 이건 순전히 내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신문 구독자의 98%는 딜버트를 싫어한 반면에 2%는 부족한 점이 많음에도 딜버트를 최고의 신문 연재 만화라고 생각해 주었다. 다시 말해서 딜버트가 말로 표현하기 힘든 미지의 요소를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내가 할리우드에서 적어도 할리우드 근처에서 배운 교훈이다. 90년대 말 나는 딜버트를 텔레비전 시험 방송용 프로그램으로 만들기 위해 LA에 머무르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비참한 실패를 겪었지만 처음에는 실제 배우들로 하여금 딜버트의 등장인물을 연기하도록 했다. 나는 시사회에 참석한 관객들이 시험용 프로그램을 보며 보이는 반응을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었다. 나는 프로젝트 담당자에게 관객 반응이 적어도 어느 정도가 되어야 정식 프로그램 제작이 가능한지 물었다. 담당자는 관객의 일반적인 반응은 정식 프로그램 제작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설령 대부분 관객들이 싫어해도 소수의 관객이 열광하는 반응을 보여야 했다. 딜버트의 시험용 프로그램을 본 관객들은 괜찮은 반응을 보였지만 열광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프로젝트는 거기서 멈췄다. 하지만 나는 그 과정에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고 그 덕분에 다음번에는 훨씬 더 잘할 수 있었다.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딜버트는 지금은 사라진 UPN 방송사에서 두 시즌 반을 반영했고 작은 방송사에서 소개한 프로그램 치고는 괜찮은 시청률을 기록했다. 이유는 나중에 밝히겠지만 나중에 프로그램 계약이 될 때쯤에는 나도 새로운 기술과 지식 그리고 계약 방법에 대해 배우게 되었고 언젠가는 딜버트 영화를 만들 가능성에 대해서도 더 많은 희망을 갖게 되었다. 나는 25년 동안 딜버트를 영화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 매번 일이 꼬이는 불운을 만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불운도 영원할 수는 없다. 내가 먼저 죽지 않는 한 반드시 딜버트의 영화 제작을 마무리할 것이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대중들이 열광하는 모델에는 미지의 요소가 있는 경우가 많다. 일부 대중을 열광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는 파악하기도 힘들고 예견하기도 힘들다. 하지만 그 필수 요소가 존재하는 한 대중들, 적어도 극소수의 대중은 바로 알아챈다. 이들에게 품질이라는 일반적인 잣대는 중요하지 않다. 처음에 열광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킨 제품은 나중에 품질을 보완해서 발전시키면 된다. 시장에서 돈을 벌어들인 다음에 여유 있게 품질 향상에 돈을 내도 충분하다. 초창기 아이폰을 생각해보라. 처음 출시된 아이폰은 엉망이었음에도 시장에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그 관심은 엄청난 판매고로 이어졌고 그렇게 벌어들인 자금으로
품질 개선에 집중했다. 아이폰은 그렇게 최고가 됐다. 미지의 요소를 감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소비자가 당신의 아이디어나 제품에 보이는 반응을 보는 것이다. 그렇죠. 반응을, 소비자들의 반응이 어떠한가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지는 중요하지가 않다. 사람들은 당신이 듣고 싶은 말, 당신의 마음을 덜 아프게 하는 말을 한다. 하지만 행동은 말보다 훨씬 더 솔직하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소비자들의 반응보다 나의 확신이죠.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이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누가 뭐라 그래도 저의 확신이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나의 확신이 있음으로 해서 그 이제 반응이 또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앞에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끈기는 있는데 너무 바보처럼 붙들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건데, 진짜 모르겠어요. 사업 같은 경우는 다른 거예요. 이 사업을 통해서 내가 무한대의 수익, 내 무한대의 능력을 펼칠 수 있는지, 그렇잖아요.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고 재구매가 일어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게 맞다 싶으면 하는 거죠. 예,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다른 재능으로 해서 보이는 것들은 이제 소비자들의 반응, 상대방들의 반응이다라는 거야. 그래서 말보다 행동이 훨씬 중요하다 그랬어요. 예를 들어 어떤 만화의 잠재력을 알아보려면 누군가가 만화를 오려 냉장고에 붙여놓고 본다거나 어, 트위터에 링크를 공유하거나 블로그에 포스팅하거나 뭔가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지 살피는 것이다. 굳이 미지 요소나 열광적인 팬이 없는 아이디어라도 시간을 들이면 결국 통하지 않을까 생각할지도 모른다. 아예 없는 일은 아니겠지만 나는 살면서 그런 사례를 본 적이 없다. 처음부터 당신의 제품이나 아이디어에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면 이제 다른 일을 시도할 시간이 되었다는 뜻이다.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 다른 일을 시도할 시간이 되었다는 것이다라는 것. 친구나 가족들의 말에 혹해서 속지 마라. 죄다 거짓말쟁이일 뿐이다. 반대로 당신의 제품이 몇몇 사람들의 열광적인 반응과 행동을 이끌어낸다면 끝장을 볼 준비를 하라. 그땐 충분히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는 뜻이다. 몇몇의 열광적인 반응과 행동을 끌어내라라는 거죠. 네. 여러분들은 그 얼마나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저희 일이 오늘 또 이제 부산에 세미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끝나고 바로 이제 세미나 이제 부산으로 가는 10시 반이에요. 일찍 하니까 이제 또 이동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거예요. 이게 여태까지의 지금은 새롭게 제품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조금 열광을 하면서 막 달려들어요. 그 다른 데도 보니까 전보다는 좀 더 뭔가 열광을 해서 달려드는 게 있는데 근데 이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옛날 방식으로 오프라인으로 그거를 나는 좋은데 또 오프라인으로 하려고 하면 또 한계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온라인에서 무궁무진하게 사람을 또 만날 수 있다라는 게 또 있어요. 그럼 나는 잘 못하는데 아니요. 그 자제분들 잘 보면 그 속에서 찾아낼 게 또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 무궁무진하게 찾아낼 것은 너무너무 많아요. 내 마음에서 차단하고 있을 뿐이다. 그럼 다음 생에도 차단한다. 그죠? 이거 뚫고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온라인으로도 무궁무진하게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다는 게 저희에게는 엄청나게 장점이죠. 그래서 뭐 어디든 많잖아요. 당근. 요새 당근에서도 모임을 만드셔가지고 당근에서 모임에 참석하는 것도 좋고 내가 만드는 것도 좋고 뭐 만들어서 리드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렇고 근데 그것도 되게 좋고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저도 새벽 방송은 안 했거든요. 이거 지금 이렇게 켰다가 어떤 분이 어제 그러시는 거예요. 소통하는 시간이 너무 짧다 없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고 했는데 원래 오늘 하려고 그랬는데 아이고 어제 오는 길에 그냥 잠을 잤더니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요코하마 검색만 진탕하다가 있잖아요. 지금 이제 이경사님하고 의논을 하고 이제 공지를 14, 15, 16일 날이기 때문에 13일 날 요코하마에 들어가는 거. 딴 데 있다가 들어오든 거기 계속 있든 13일부터 17일 날 나오는 거.
4일까지는 4박을 예약을 해야 되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지금은 뭐 호텔 있잖아요. 7만 얼마니까 텍스 붙어가지고 4박 하면 40만 원이 좀 넘어 40만 원이 좀 안 되기 그렇게 되는 게 되게 많아요. 그 40만 원 해도 4일 동안 하면 두 사람이 내면 20만 원이잖아요. 2인실로. 그래서 그 전에는 거기 있을 것이냐 아니면 그 전에 다른 데를 보고 또 이동해도 되고 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어제 막. 그래서 지금 돈도 안 내던데요. 무료로 예약하더라고요. 이름이랑 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게 나와요. 이름하고. 그래서 아직 저는 하진 않고 더 검색을 해보고 또 아이들이 여기는 또 아이들이 있으니까 아이들하고 또 있는데 같이 편하게 좀 더 있고 하는 거를 좀 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이제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잠이 안 와가지고 늦게 1시 넘어서까지 요코하마 호텔 검색해보고 막 한다고 그러다 잤어요. 그래서 새벽에 일찍 못 일어나가지고 그냥 오늘 못했는데 내일부터는 저도 다시 뷰티 새벽 방송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프리즈마이어가 또 나오면 낮에 그걸 들고 이제 사업 설명을 하는데 틱톡에서 만나는 사람도 있긴 한데 젊은 친구들도 막 올려요 이쪽에. 그래서 이쪽에도 하지만 또 다른 곳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보고 온라인에 이제 또 좀 해보고 누군가 또 온라인을 잘할 사람을 컨택하는 것도 중요하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다 보면 뭐가 나온다는 거죠. 예. 근데 안 하고 포기하고 있으면 그거는 전에도 해왔던 습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도 그게 습관이라는 거. 포기를 하는 것도 습관이다. 그렇죠? 모든 게 습관인 거예요. 네. 그래서 도전을 계속 끊임없이 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습관을 또 만들면 안 된다. 습관이 100번을 했어. 101번을 또 습관으로 또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볼게요. 그 다음에 또 뒤에 보시면은 확률적으로 아무리 희박한 일이라도 결국엔 잘 될 수밖에 없다는 확률적으로 희박해도 잘 될 수밖에 없다. 믿음이 뇌에 새겨져 있는 사람들이다. 믿음이 어떤 믿음이 뇌에 새겨져 있느냐 이거죠. 내 뇌에 여긴 뇌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뭐요? 무의식에 어떻게 새겨져 있느냐. 무의식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에서 찾아서 재맥락을 해서 끊임없이 재맥락을 한 번 해서 되지 않아요. 여러 번 해야 되는 거죠. 한 번 해가지고는 뭐 재맥락이 안 되죠. 끊임없이 여러 번 반복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파트 3가 들어가요. 또 제가 어제 아웃라이더인가요? 그거 아웃라이더인가 아웃라이어 요거 한번 주문해서 한번 보고 괜찮으면 이거 나가든지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아웃라이어. 네. 볼게요. 세 번째 성공을 찾아서인데요. 연습이 능사는 아니다. 뭐 이렇게 있어요. 167페이지. 근데 왼쪽에 보면은 유용한 기술을 가능한 한 많이 습득해라. 많이 하고 단순화하는 습관을 길러라. 단순화시키고 낯선 사람들과 사소한 대화를 나누는 법을 익히고 낯선 사람들과 멍청하게 굴지 않는 법을 배워라. 멍청하게 굴지 않는 법을 배워라.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제대로 한다면 당신은 언제고 성공할 준비가 된 셈이다. 언제고 성공할 준비가 된 사람이다. 라는 것. 연습이 능사는 아니다. 이거는 내일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명상할게요. 네, 여러분, 오늘 토요일이죠. 네, 부산에 행사가 있어서 수업이 없고요. 다음 주 화요일은 부산에서 수업이 있고, 토요일은 정상적으로 또 이제 의식 수업이 돌아가고 있고요. 3월 7일, 8일은 이제 한 해 마무리하는 해저 시크릿, 네,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참석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끝나고 명상 있습니다. 명상들도 같이 하시면서 내 생각 정리 또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하고 인사하고 마칠게요. 네, 시작. 나는